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661페이지에 있는 생물학적 방법까지 앞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통합적 방법은 앞에 있었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다 섞어서 쓰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혹시라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썼는데 상승 효과가 있지 않고 억제 효과가 있다면 말짱 꽝이겠죠. 그런 것들만 주의해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같이 쓰는 거다. 예를 들어서 물리적 방법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살충제도 좀 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해서 거기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1차적으로 살충제를 살포하고 2차적 방법으로 방멸하는 방법을 또 쓸 수 있겠다 하고 핵심 박스 보시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가장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게 환경 개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통합적 방법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했을 경우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면 금지해야 된다.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제 원칙 첫 번째로는 발생원과 서식처, 두 번째로는 발생 초기에 하는 게 좋고 광범위하게 동시에. 그래서 바퀴벌레 약 뿌리고 이럴 적에는 한 동을 다 같이 뿌리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예고해 놓고 그 다음에 대상곤충의 동물과 습성의 생활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지금은 곤충인데 쥐의 구제에서는 쥐는 또 눈치가 빨라가지고 구제하는 방법이 아주 또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눈치를 봐가지고 도망다니고 막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축, 사람과 가축의 2차 오염 피해가 없어야 된다. 곤충이 먹고 죽는 거라면 개나 고양이나 사람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생곤충의 강론 부분이 끝나고 적중 예상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또 쭉 해드리고 같이 풀어드릴 건데 일단은 문제들은 모아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나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나 해가지고 마지막에 풀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일단 챕터 끝난 후에 나오는 요 해당 문제들은 적중 예상 문제들은 스스로 한 번씩 풀어보시고 옆에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잘 안 풀린다거나 문제가 이상하다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거기 카페 위생만점 영양만점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또 보고 고기체 게시판이 따로 있잖아요. 중간쯤에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수업 시간에 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673페이지에 있는 방역용 약제로 가겠습니다. 일단 44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37번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37번 베레제 기관 그거 앞에 설명했었잖아요. 빈대에 암컷만 가지고 있다는 베레제 기관은 정자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기관이다. 라고 뭘로 치면 일반 곤충으로 치면은 암컷이 갖고 있는 정자를 보관하는 기관이니까 수정낭인가요? 저정낭인가요? 수정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해설과 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73페이지에 방역용 약제를 보시면 살충제죠. 뭐 살충제 별거 없습니다. 밭에 뿌리면 살충제, 논에 뿌리면 농약 다 같은 말이고요. 살충제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해서 자주 나옵니다. 뭐 아시다시피 유의할 점, 목적, 조건,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단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살충제의 조건은 인축에 대한 독성이 없거나 낮아야 한다. 뭐 여지껏 그렇지 않다며. 벌레를 죽이는 독한 약은 사람도 죽을 수가 있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에프킬라가 바퀴벌레 죽이고 파리 죽이는데 사람은 안 죽겠냐고. 사람한테도 당연히 나쁘겠죠. 개한테도 뿌리면 좋겠냐고. 반려견한테도 나쁘겠지. 그러나 희망이죠. 희망. 인축에 대한 독성이 없거나 낮았으면 좋겠다고.
최대한 그렇게 근데 너무 인축에 대한 독성이 없거나 낮아버리면 벌레도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서 잘 이렇게 모디파이를 해가지고서 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축에 대한 독성이 없거나 낮은 아예 독성이 없는 살충제는 사실 없어요. 천연의 살충제라고 하더라도 많이 투여가 되면 사람에게 나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이런 조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상해충, 바퀴벌레 약이라면 그 바퀴벌레에게는 효력이 커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 없겠어요? 있지. 그렇지만 가능한 없었으면 좋겠다고. 환경오염이 안 될 수가 있냐고요. 환경오염도 안 되고 인축에 대한 독성도 없는 살충제도 있기는 있어요. 친환경 유기농 살충제. 아파트 베란다에 스티로폴 박스를 가져다가 흙을 갖다가 담아놓고서 왜 상추나 이런 거를 소소하게 심어가지고 한 입씩 뜯어가지고 내가 쌈을 싸먹겠다. 이런 집들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는 상추나 그 고추나 이런 데도 벌레 진드기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에프킬날 뿌리면 그 상추를 못 먹잖아. 씻어서 먹겠어요? 안 먹겠지. 상추 얼마 한다고?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 물과 식용유를 섞어가지고 스프레이에 넣고 막 흔들어가지고 벌레에다가 직접 쏴주는 거죠. 벌레의 기문이 기름으로 막혀버리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지. 식용유하고 물이니까 그냥 헹궈서 우리 상추쌈 먹으면 되니까. 근데 잘 안 죽겠죠. 그리고 딱 어떻게 벌레에다가 직접적으로 쏴야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벌레를 잘 잡으려면 아무래도 환경이나 인축에 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능한 한 적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악취가